우리 PD님 얼마 넣어서 얼마 입금 받으셨죠?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3억 초반 들어가. 3억 초반 들어가 있고 얼마 입금 받으셨죠? 월에 4, 500.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좋아서 찾아온 것보다 돈 벌려고 온 것이니까 결과만만 내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난달에도 우리 멤버들 다 부실 나온 거 제가 이전해왔고 부실이 요즘 어때요? 좀 나는 편이긴 하죠. 아무래도 대부 채권이다 보니까 연체가 되면은 이제 멤버분들이 두 가지 경우예요. 연체가 돼서 매각하는 케이스가 있고 네. 급하게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채권을 매각을 해달라. 연체가 아닌데도 그런 케이스들은 차주분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 양도로 제가 이전해오고 요번 달에만 해도 두 건 더 정리해드려야 되고 세 건이구나. 정상적으로 채권을 제가 매입해올 때 원금하고 이자 다 드리고 가져오니 네. 불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으니까. 경락도 지금 나가는 게 요번 주 금요일 날 나가는 게 1억 1천 나가는 거고 그리고 7천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1억짜리 하나 있고 P2P 받아서. 결과물이 다들 좋으세요? 리치스쿨 통해서 왔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니까 네. 문자를 보내면 몇 기부터 얘기해요. 난 해병대인 줄 알았어. 이제는 몇 기라고 하면 이제 리치스쿨 수강생인지를 알아요. 오늘 제 옆에 또 저희 리치스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리치스쿨의 등대가 돼주시는 우리 등대 지기님 옆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스쿨에서 MPL, GPL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등대직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출이 안 나와서 깜깜한 이 투자의 이거 어둠 속에서 진짜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크게는 아니래도 저를 통해서 경락잔금을 받으셔갖고 네.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도 진짜로. 많다 보니까 제가 기프트콘이 쌓여가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성과가 네. 좋았고 네. 좋은 거에 대해서 표현은 기프트콘으로 좀 해주시더라고요. 대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경매 수업을 했지만은 네.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네. 사실상 뭐 낙찰이나 명도나 이런 것보다 대출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려운 게 변동성도 너무 크고 정부에서 바로바로 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 조건, 그러니까 대출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 다양한 조건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도는 지금까지 뭐 저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이 단 한 번도 명도가 안 된 케이스는 없어요. 대출은 네.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뭐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해왔지만 네. 제일 어려운 거는 대출이다. 항상 새로 알아봐야 되고 또 바뀌니까. 등대지기님께서 저희 학원에서 대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부 대출을 해주고 계시고 필연적으로 대부 대출은 NPL, GPL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GPL이나 NPL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투자 방식인데 나만의 은행을 하나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구조는 이제 담보물을 갖고 대출을 실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GPL이 그런 투자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NPL은 이제 말 그대로 그 GPL로 나갔던 그 채권이 이제 근저당권이 부실이 되고 연체가 됐을 때 그 채권을 매입을 해서 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네. 그 법원에서는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한테 다시 회수해주는 투자 방식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L은 뭔가 안전하고 NPL은 위험할 것 같은데 네. NPL은 이제 부실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부실 채권은 조금 다른 게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권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익률이 지금 현재로는 한 40%에서 50%까지 올라간다. NPL 같은 경우는 투자 방식이 다르고 지향하시는 네. 투자자들도 달라요. 질권대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저당권을 이전하면서 그 채권을 네.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낙찰을 받고 경락잔금을 받잖아요. 네. 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저당을 담보로 해서 질권대출을 받는 거예요. 채권을 근저당권이 채권이니까 그 네. 채권을 동산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네. 그 동산을 담보로 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경매보다 NPL이 더 쉽다. 그러니까 용어나 이런 게 좀 낯설 뿐이지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거는 경매보다 NPL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경매를 거치고 그 다음에 네. NPL이나 GPL로 넘어오시는데 네. 경매라는 투자 방식은 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검색하고 임장을 나가고 내가 원하는 금액에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을 받는 게 어렵잖아요. 채권 금액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채권 금액에 매입할지 말지만 결정을 해주면은 매입을 하면 투자가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일련에 검색하고 뭐 임장 가고 뭐 대출 알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아예 안 들어가겠네요. 부동산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아야지만 투자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 NPL 투자 같은
같은 경우는 매각가가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내가 매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만 결정만 내려주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익 그런 어떤 가치 평가나 이런 걸 어떻게 들어가죠? 1년 후에 네. 예상 낙찰가를 유추하는 건데 부실이 났을 때 채권 원금과 네. 1년 동안 쌓여있던 이자가 낙찰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입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1년의 과정들은 알아서 법원 경매에서 다 일처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2억을 대출을 나간 게 연체가 됐고요. 1년치 이자가 네.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연 20%로 따졌을 때. 네. 근데 낙찰이 2억 5천에만 되면은 네. 내가 채권 회수가 다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런 투자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 NPL, GPL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디서 뭐 사오거나 아니면 뭐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런 채권이 아무나한테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정이 필요해요. 네. 우선은 GPL로 먼저 시작을 하고 네. GPL과 NPL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네. GPL로 우선은 시작을 해서 이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쌓으시고 네. 경험도 쌓으시면서 서서히 NPL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멤버분들한테 케어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GPL의 사업 조건과 NPL의 사업자 낼 수 있는 조건, 뭐 자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또 차이가 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GPL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억부터 1억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NPL 같은 경우는 5억 자본금이 충족이 돼야 돼요. 6배 차이네요. 보통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GPL도 1억 정도 하실 거면은 개인 사업자가 받고 네. GPL을 장기적으로 내가 3억까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가시는 게 맞고,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미만은 법인세가 10%고 순수 영업이익으로 경비 처리하고 나서 순수 영업이익이 2억 남기기가 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상 쉽지는 않으니 법인이 상당히 유리한 구간이긴 하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1억도 조금 빠듯하게 만드신 분들은 그냥 네.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데 1억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네. 3억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기에 또 만족을 하시고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자본을 더 투입시키는 거죠. 이제 장점 중에서 하나는 뭔가가 안정성이고 크게 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 진짜 큰 것 같아요. 자동 수입으로 입금이 되니까.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네. 조금씩 더 투자 금액을 늘려가시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를 찾아오셔갖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 네. 중에 크게는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취득의 제한도 있다 보니 부동산에 선택지가 이제 GPL이나 NPL 쪽으로 넘어오실 수밖에 없는 이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좀 하시고, 네. 또 다른 분들의 부류는 뭐냐면은 경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매라는 투자 방식은 사전 작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물건을 서치해갖고 제가 원하는 물건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임장을 나가고 네. 그 물건의 임장을 조사를 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입찰을 참여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부분이 뭐냐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받기 쉽지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폐차를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 또 GPL을 또 선호들을 하시더라고요. 최고 장점은 진짜 그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대출을 내가 의뢰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대출 규제에 상관이 없고, 취득하는 어떤 자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도 없고,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가구에서 이제 월세 흐름을 좀 많이 만드시잖아요. 다가구를 취득해서 뭐 월세 흐름을 비교했을 때 다가구를 할 바에는 NPL, GPL이 나을까요? 어떤 게 낫다라기보다 GPL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가구를 투자하셨고 네. 이런 사례들을 제가 듣잖아요. 네. 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서울에서 다가구를 투자해서 수익률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땅 투자 느낌인 거죠. 서울에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투자해갖고 월세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신 분들은 대출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물건의 특성상 대출도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지가 않고,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지방으로 가야 돼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우리 멤버분들이 똑같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나온다. 월세도 잘 들어온다. 네. 문제는 엑시트가 안 된다.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계속 수선해야 되고. 매년마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반면에 GPL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그 채권을 현금화로 또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가 1억을 넣으면 1억의 온전이 다 들어가서 그거에 따른 수익률이 계산돼서 입금이 되는 방식. 너무 좋은 것만 있는 투자는 없잖아요. 그만큼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강생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지만 네. 다른 곳에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멤버분들 대출 나가거나 실행한 거에 대해서 리스크 없이 관리는 하고 있으니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실이 난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없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등대지기님이 그 역할을 다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멤버분들이 똑같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등대지기님은 리스크 있는 걸 왜 떠안고 있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제가 NPL사다 보니까 네. 지금도 NPL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저는 부실된 채권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GPL 투자 방향성이 있고 네. NPL 투자 방식에 방향성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NPL 투자 방향성을 지향을 하다 보니 네. GPL로 나갔던 부실 채권이 제가 이전에 해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게 제가 뭔가 리스크하다 인지를 하진 않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수익을 더 늘려간다, 자산을 조금씩 더 늘려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GPL 하시는 분이 문제가 돼서 뭐 부실 채권이 되면 이제 등대지기님이 매입을 하면서 등대지기님도 거기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분도 이 부실난 거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있고 매수를 해주시니까. 초반에는 우리 멤버분들이 이렇게 진짜로 매입을 해가냐 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매입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네. 부실이 되고 나서 뭔가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제가 이전을 해주니 네. 케이스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였을 때 이제 뭔가가 신뢰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용이 쌓여서 네. 신뢰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NPL, GPL 전문 쪽은 아니니까 뭐 궁금했던 거를 막 이제 물어봤는데 결론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사업자를 내신 인프라가 전혀 없으신 분들, 저한테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도 뭐 법무사님, 명도, 대출상담사님 이런 게 필요하듯이 NPL, GPL 쪽에도 등대지기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돈도 있고 뭐 다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못해. 경매는 있잖아요. 뭐 입찰 몇 번 하다가 낙찰이 안 돼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네.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거나 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요를 할 수가 없으니 그분들 말고는 지금까지 다 100% 실행이 됐다. 100% 실행이 되고 그 약속된 수익률이 다 지급이 매달 되고 있고.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치스쿨 수강생분들도 계시지만 재경사 회원분들도 네.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네. 미리 계획을 해서 네. 뭐가 정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GPL 사업자를 세팅을 해서 세팅이 된 다음에 그냥 마음 편히 네.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 돈을 넣어놓고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돈이. 그쵸. 퇴직을 하셔도 음. 부담 없이 퇴직을 하셨다. 퇴직금 받아다가 또 여기에 더 넣으면 퇴직금 일부 그 전에 정산 받으셔갖고 넣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확정 수익이다 보니까 네. 안 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네.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정년이 아니시래도 네. 그냥 퇴직을 하신 분들. 앞에 계신 PD님도 이제 GPL 사업자가 있으셔가지고 오늘 또 입금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연체된 채권을 매각도 한 사례가 있으시죠. 전세 빼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이었나? 그래서 현금화를 만들어 드리는 네. 케이스들도 있고 이제 GPL 투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반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과연 진짜 이 수익화가 되냐라는 건데 수익화도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제일 킥은 단기간 안에 현금화를 만들 수가 있다. 위험하지 않을 것, 현금화가 빠를 것, 수익이 보장될 것,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GPL 투자를 시드가 많으면은 수익이 많은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드가 많지는 않으니 GPL 투자로 뭔가 드라마틱한 수익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가시면서 내가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또는 급하게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그걸 언제든지 현금화를 만들 수가 있으니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현금화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셔라. 너무 좋습니다. 우리 PD님 얼마 넣어서 얼마 입금 받으셨죠?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3억 초반 들어갔습니다. 3억 초반 들어가 있고 얼마 입금 받으셨죠? 월에 4, 500. 3억 초반의 자본금으로 월에 4, 500이면 사실 월급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대리급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3억의 자본금은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뭐 GPL이 아니라 NPL 쪽으로 넘어가시면 더 그 흐름이 더 많아질 거고.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조금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뭔가 거기에 만족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또 투자에 조금 열정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 물건도 진짜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은 거기에 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거 갖고
잔금을 치르셔도 되고 그런 스케줄을 좀 짜갖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현금화가 빨리 되니까 또 그런 계획도 짤 수 있겠네요. 네. 투자가 필요했을 때 우리 등대지기님께서 또 어려운 시간 내서 네. 이렇게 또 교육 준비를 항상 해주고 계십니다. 사업자 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일정은 일단 6월 10일 개강으로 저희가 잡았어요. 어떤 내용들로 보통 강의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 GPL 정규 강의는 정규 강의를 듣고 나서 투자가 진행되는 것까지 제가 케어를 해드리고요. 수업 내용 자체는 뭐 실무 위주다 보니까 네. 실제 투자를 하면서 어떤 물건에 내가 투자가 되고 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내가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는지 네. 직접 스터디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가 진행이 되고 나서도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제가 그만큼 중간에 케어를 하고 있으니 네. 큰 리스크는 없다. 385만 원이지만 이 385만 원이 교육비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내가 돈이 들어갔는데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 현금 흐름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원하는 때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선 교육비가 조금 어떤 누구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부담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사업자가 설립이 되고 실제 투자가 진행되면 수강료 자체는 1개월 안에 바로 회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PD님 3억 초반 넣어가지고 뭐 4, 500씩 받고 있다고 하면은 뭐 한 달 이자잖아. 한 달이네요, 딱. 네. 3억을 넣었을 때 딱 한 달 이자. 그걸 이제 한 달 받을 게 아니라 1년을 받으면 수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또 비싼 강의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